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디바에서 인사드리는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익입니다. 녹음의 기준으로 벌써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금이들과 함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에피소드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우. 이번 녹음은 시즌8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색다른 조합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이게 색다른 조합인가요? 저희끼리는 너무 익숙하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끼리는 굉장히 익숙한 조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뚝딱이 웅입니다. 뚝딱이도 바뀌었어요. 뚝딱이에요? 네. 오늘부터 그냥 바꾸는 걸로. 오케이. 다음 당금의 드림캐쳐 푸푸입니다. 드림캐쳐는 그대로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뚝딱이로 바뀌셨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똑똑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입으로 말할 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있죠. 자기소개가 조금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던가 그럴 때일수록 가끔씩 바꾸고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웅이가 뚝딱거리는 편인가요? 뚝딱인가요? 저는 사실 웅이랑 많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웅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스스로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 몸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그런 편에 속하지 않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오늘 녹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무래도 오늘 녹음이 3명이니까 소규모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고디바에서는 어떤 사연이 찾아왔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바로 고디바 카페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그럼 이번 고디바 카페에 찾아오신 사연자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즌 7의 짧은 고민 시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죠. 기억하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하죠? 네, 기억 못하죠? 저는 보고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시즌 7을 일단은 알겠습니다. 짧은 고민은 고디바의 정규 사연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사소한가 싶은 짧은 고민을 소개하고 사연자분께 우리 패널들이 해결책이나 위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짧지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찾아와서 저희가 지난 시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짧은 고민까지 2개의 사연을 만나볼까 합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도착한 짧은 고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웅이님이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닉네임 여름밤 편지님이 보내주신 짧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등하교 때 매일 듣고 있는 뉴비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특별한 시험, 바로 이번 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모두 나온 날인데요. 이번 중간고사가 조금 특별했던 건 복학하고 첫 시험이라 긴장도, 부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딱 한 과목 점수가 예상보다 너무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점수가 나온 주엔 너무 우울해서 교수님께 메일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공부 방법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점수 합산이 잘못돼서 제 점수가 30점이나 낮게 나온 거였습니다. 안도의 감정이 들었지만 곱씹어보니 겨우 과목 하나의 점수인데 너무 일희일비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시험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이번 시험 점수 하나로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대학생들에게 시험과 학점은 뭘까요? 당금이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더해서 당금이 분들만의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휴식의 소중한 일부분이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마음 따뜻해지는 멘트네요. 맞죠? 그러니까요. 따뜻해지는 멘트인데 저는 이거에 놀랐어요. 시험 점수에 일희일비하다니. 여러분들은 좀 일희일비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일단. 아니었고. 네. 저는 좀 간담을 조리는 편. 간담을 조리는 편. 저는 아무래도 진짜 하등 일도 신경 안 쓰는 편이었어가지고 특히 기말고사도 다가와서 그런지 뭐 저희 당금이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여름밤 편지님의 사연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질문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답을 해드려야겠죠. 사연자분과 비슷한 학교 시험 에피소드와 함께 점수 잘 받는 꿀팁, 그리고 이제 과연 대학생들에게 시험과 학점은 어떤 의미일지 다양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시험은 아니라 과제였는데 네. 40%가 과제였던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제출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성적이 거의
거의 바닥일 정도로 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뭐 로그를 이렇게 찾아서 제출된 걸 기록을 제출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네요. 해결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간담을 졸이게 되는 일일비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네요. 그 로그를 찾아서 그래서 증명까지 해내셨다고. 네네. 저는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냥 냅뒀거든요. 시험 뭐 못 보든 말든 그래서 그거 비제로 맞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네요 점수가 학점이. 빵점 처리 맞은 거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그리고 학점이 학교가 자체가 짜기도 하고 저는 학점 1점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그 장학금을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성적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거와 공부하는 거의 어떤 유사도를 생각해 본다면 학교에서 공부한 거에 40%만 써도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결국에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밖에 안 되고 그거에 막 목숨을 낼 필요는 없다. 대신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학점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있어서 너무 이거에 일일비하거나 너무 목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전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와서 느낀 게 후회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열심히 놀 걸. 학부 때 좀 더 열심히 놀 걸. 그리고 어떤 수업은 좀 더 열심히 들어볼 걸. 내가 관심 있는 수업만 좀 더 열심히 들어볼 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연자분한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대학교 생활은 뭐 학점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살아온 타입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초중고 나오면서 거의 계속 공부만 하고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수능도 치고 어떤 목표를 쫓아서 공부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까지 그 습관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목적성을 뚜렷이 못하고 일단 학점 잘 따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막 하게 되는 설기가 지금 굉장히 공감 안 되는 눈빛으로 잘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꿀팁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공부 메이트를 만들어라. 공부 메이트. 이게 왜냐하면은 공부 학점적인 것도 있지만은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서로 좀 나눌 수 있기도 하고 좀 덜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 되다 보면 또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 긴장이 딱 풀리면서 엄청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게 좀 절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 메이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이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공부 메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또는 학점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노세요. 더 놀아라.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했지만 학점 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놀 걸.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뭐 학점을 따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국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미래를 찾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학점 외에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동아리라든지 연애라든지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를 좀 붙이자면 1, 2학년 때는 좀 강박적으로 학점을 챙기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국가장학금도 안 나오는 집이고요. 그래서 학점이라도 잘 받아서 장학금이라도 잘 받자. 이런 마인드로 조금 학점을 높게 받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 시스템이 이상해져가지고 복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걸 못 받아요. 상속 장학금을. 그러고 나니까 목표의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그걸 느꼈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딱히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 과목이 뭔가 즐거운 과목이 없어요. 제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한 과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학점에 대한 미련조차 없어가지고 사실 안 챙기고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는 하겠죠. 진짜 막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거의 안 챙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학점 잘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공부가 그게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양은 적잖아요. 물론 저의 학과 특성일 수도 있어요. 네, 과마다 다를 거예요. 과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고등학교 때보다 더 빡센 그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 모든 분야가 다른 과목마다 몇십 페이지 막 몇백 페이지를 계속 다 공부했어야 됐고 그래서 몇십 시간씩 쓰이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분야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대학교에 와서 배우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속에 여유를 더 가지고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물론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로스쿨을 준비하다든가. 맞아요. 저도 첨언하려고 했는데 뭐 본인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미래가 그런 학점이 중요한 미래라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챙겨야죠. 맞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맞아요. 그런 분명 학점을 중요시하는 뭐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좀 그런 학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는 기업들도 그리고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걸 조금은 희생하면서도 학점을 잘 챙기면 좋을 수도 있겠다. 다만 저도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뭐 로스쿨을 가는 게 적성에 맞을지 다른 기업에 가는 게 뭐 아니면 대학원을 가는 게 적성에 맞을지 그 적성을 찾아내는 것도 저는 대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행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나 이제 학점 잘 챙겨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뭔가 그런 길을 찾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드네요. 맞아요. 무엇보다 대학교가 물론 공부,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제일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경험이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런 경험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쌓아보시고 만약에 정말 학점이 자기한테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 더 챙기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뭔가 조금 더 식견을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러게요. 좀 오래 지났어요. 저희가 짧은 고민인데 더 진지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고민 잘 들어봤는데 이게 소중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인 만큼 저희가 조금 열심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또 여름밤 편지님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름밤 편지님도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 긴장감이랑 부담감은 조금 내려두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금에서 달달한 초콜릿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럽다. 나도 주세요. 당신들의 근건강은 언제나 여름밤 편지님의 학교 생활을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고디바 카페 정식적으로 오픈해 봐야겠죠? 푸푸 이번 고디바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닉네임 나태지용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매번 미루는 습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복학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 지금 저는 대학생들이 이 시기쯤에는 꼭 보내야 하는 지옥을 겪고 있는데요. 네, 바로 과제 지옥입니다. 쌓여가는 레포트, 팀플, 게다가 곧 돌아오는 기말고사까지 제가 한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과제는 많이 내주시는 건지. 그치만 요즘 저에게 있어 고민은 사실 과제뿐만이 아닌데요. 저의 진짜 고민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바로 제 자신의 문제입니다. 인간관 콘텐츠 수업 레포트 진짜 힘들더라. 너 쓰고 있지? 진짜 어렵지 않아? 아니, 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곧 내일까지 아니야? 엥? 안 했다고? 야, 그거 분량 10매 이상이잖아. 내일 하루 만에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럼 그 전공 수업 레포트는? 그건 3일 뒤에 제출이야. 그거는 이틀 후에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상황으로 파악 가능하신가요? 저는 무슨 일이든 미루다가 턱 끝까지 차올라야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매일 저에게 뭐가 바쁘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바쁜 게 아니라 미루다가 하루만 해결하다 보니 바빠 보이는 거란 말이죠.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도 항상 챙겨주시다 보니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복학하면서 시작한 자취생활에 미뤄둔 일들이 모두 내일에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제 생활 패턴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런 저의 습관으로 인해 친구와 크게 싸울 뻔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과제하고 왔어? 미안. 어제 마감인 과제하고 집안꼴이 너무 말이 아니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잤어. 근데 깨보니까 5시더라고. 진짜 미안. 야, 맨날 이렇게 일도 미루고 약속에도 늦고 너 항상 이러더라? 됐어, 입만 아프지. 들어나 가자. 이미 경기 시작했어. 진짜 미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약속에 늦는 제 모습, 그리고 그런 저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제 지인들. 이번에는 친구를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니 죄책감도 들고 이런 제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일을 할 때도 매번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보니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금이들 중에서도 저처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고 제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금이들, 제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나태지용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까 사연을 잠깐 읽다가 NG가 한번 났었는데 웅이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했어요. 제가 그 푸푸가 연기하는 걸 보고 좀 화가 나가지고 약속 넣는 거 진짜 용납 못하거든요. 약속 넣는 거 진짜 이해 못하시는 편이구나. 근데 저도 뭐 늦긴 하는데요.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요. 누구 하나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 제일 힘들어지죠. 나중에 힘들어질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미루게 되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많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을 미루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각자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일을 미루는 타입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사연자님께 팁을 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좀 토크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캘린더도 다 쓰고 막 하는 타입이라서 제가 완전 제이거든요. 웅이는 혹시 있어요? 저는 완전 미룰 때까지 미룬 다음에 그 급박한 상황을 동기 삼아서 그걸로 일을 처리해 나는 그런 타입이라서요. 발표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게 준비를 해도 너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날 아침 9시 수업이어서 9시 발표였는데 제가 7시까지 만들고 와 그랬던 적이 있었죠. 빡셌네요. 와, 7시까지 계속 그냥 그거를 발표를 만들고. 사실 발표를 계속 만드는 것도 아니근데 뭐 그러니까 미룬 거네요. 저 이게 이게 밤을 샌다고 결심한 순간 그쵸. 시간은 무한한데? 잠깐 이렇게 하다 7시까지 미뤄지고 맞아. 네, 그런 느낌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시험 공부를 무조건 전날에 시작하는 타입이에요. 그 이전부터는 절대 시작 안 하고 근데 이제 맨날 미루다가 새벽이 됐을 때 그냥 밤새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되니까 한 2시간만 유튜브 보다가 시작할까? 네, 옛날에는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약간 미루고 사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저도 MBTI로 따지면 P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 가지고 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이걸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계획적인 거를 거의 뭔가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아까 웅이가 오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도로 발달된 P는 J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루면 큰일 나요. 미루면 인생이 끝장나는 서든데스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맞아요. 바쁘지 않아요, 저렇게 또. 네, 그 어지간히 바빠가지고 저는 미루면 이제 큰일 나는 그건데 딱 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미루고 싶어서 미뤘던 건 아니고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마감을 해야 되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마감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새벽에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켰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안 되겠다. 저는 집이 작업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끄고 자다 일어났거든요. 12시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일어나서 빨리 영상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켜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보정 같은 거 다 하고 이제 만들고 하는데 또 인코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영상이 나오는데 출력되는데 뭔가 이상해. 자꾸 뭐가 이상해. 음향이 밀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불가피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억가죠. 예명. 테크니컬한 문제가 생긴.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고칠 새도 없이 바로 업로드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올리고 말았다. 어제 딱 그런 미루는 그 경험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러네요. 오늘 진짜 식은땀 줄줄 나고 큰일 났다. 나 그래서 그 영상 그대로 올라가는데 지금 빨리 지우고 다시 하고 싶거든요. 저기 건강은 챙기면서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참 진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이거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좀 5월달에 많이 바빠가지고 녹음도 많이 못 났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쁘게 살다가 이제 본가 쪽에 내려가서 병원에 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너무 오히려 다행이다. 건강하더라고. 저 살짝 걱정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맞아. 졸이면서 듣고 있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엄청 건강하더라고요. 있었는데. 원래 저 다이어트도 했잖아요. 진짜요? 최근에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막 한 끼에 샐러드 하나만 먹고 그랬는데 건강하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다행이네요, 저기야. 너무 다행이긴 하죠. 부럽네요, 저는 오히려. 그런가요? 사실 저 병원 가는 것도 많이 미루다가 그때 간 거기도 해요. 이것도 미루는 경험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 또 정형외과를 갔었는데 그때 발목이 다친 상황이었어요. 한 3주 동안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왜 그랬냐. 좀 쉬어라. 근데 의외로 그렇게 일상이 바쁜 사람들이 병원 같은 걸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병원에 많이 미뤘어가지고 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저는 심지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기 검사 날을 3주 동안 미룬 적도 있어요. 맞아요. 계속 전화도 날짜 변경할게요. 또 이제 의사쌤한테 가면 혼나고 맨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미루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사연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이잖아요. 사연자분이 어떻게 하면 평소에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기획들도 또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사실 계획도 안 세우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듀데이트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자기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일정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
그걸 따로 남겨두는다,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의 팁을 주자면 계획을 지킨 다음에 자기한테 어떤 일정의 보상을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커도 되고 작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하나하나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스스로의 보상을 주면 이 보상 회로가 돌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다시 하려는 어떤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작은 보상을 주자.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완벽주의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제출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미루게 되고, 미루게 되면 또 늦었으니까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또 미루게 되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10점짜리 보고서보다 저는 일찍 내고 미리미리 한 7, 8점짜리 보고서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자신의 기준을 좀 낮추고 완성하는 거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미루는 걸 조금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푸푸는 어때요? 약간 미루는 걸 잘 모르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가장 큰 팁은 바쁘면 됩니다. 바쁘면 된다. 그러니까 할 일이 끝도 없이 몰이치면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설계 뭔 느낌인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웅이랑 말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거기에 보상 심리가 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계획에 놀 시간도 포함해서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할 일만 꼭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전날 자기 전에 이제 다음날 뭐 대충 좀 러프하게 일정을 잡아놓고 자는 편이거든요. 몇 시까지 뭐 출근해서 일하다가 몇 시에 퇴근해서 집 와서 놀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놓는 편이라서 사실 미루는 게 가장 큰 이유가 하기 싫어서잖아요. 근데 그 하기 싫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저도 웅이 말에 굉장히 동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사연자분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이 계획을 성공하고 쉬거나 놀자 이런 보상 심리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 보상 심리로 줘야 될 이 보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를 보상으로 드리면 좋을지.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걸로 보상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거거든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사연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나요? 리얼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켜놓고 멍 때립니다. 이것만 해도 보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쉴 때는 즉흥적으로 쉬는 게 오히려 저같이 계획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더 휴식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일은 계획적으로 하고 휴식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상을 위해서는 당금 들으실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정답이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해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뭐 운동 경기 보는 거,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거, 이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가 9시에 경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9시까지 일을 겁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걸 마치고 9시에 경기를 본다든가, 친구들과 뭐 어떤 약속을 잡아놓고 그 전까지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간다든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어떤 뒤에 보상을 즉각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그 동기 자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내가 7시 약속을 잡아놨어. 한 6시부터 집중 겁나 안 돼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야 좀만 더 일찍 만날래? 맨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푸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좀 바쁘게 살면은 이게 좀 괜찮다. 그럼 계획적으로 살게 된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네. 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안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3학년이 돼서 덜 바쁘긴 하거든요. 네네. 2학년 때보다. 네네. 근데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바빠요. 바빠서 맨날 하루를 24시간을 쓰면 거의 20시간은 그냥 풀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제일 덜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제일 안 바쁜데, 그러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와요. 저 시험 2과목밖에 안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쉬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취미생활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무슨 취미생활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하려고 나가도 이미 밤이고 새벽인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사람이 많이 지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지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거 때문에 너무 막 늘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강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휴식하는 시간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사실. 맞아요. 근데 뭐 적당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쁘게 살 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섞어서 넣어라. 맞아요. 이거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라이프 밸런스를 잘 찾아야 된다. 네. 일하는 거 하시는 거. 뭔가 추가로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계획을 잘 지켜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일 다 하고 살아가지고 계획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사실 그게 제일 편해요. 캘린더를 쓰는 게 분명히 네.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는 캘린더 같은 걸 하나도 안 써가지고 제 캘린더를 봐도 한 3월 달까지는 그런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닥치는 대로 뭘 하다 보니까 데드라인이 가끔씩 어긋날 때도 있고 그랬는데 4월 달부터 이제 이런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캘린더가 5월 달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뭐가 많죠. 이러니까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캘린더에 빼곡히 적어놓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캘린더를 써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캘린더에 뭐 이거 잠깐 기록하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있는 거 써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캘린더 얘기 나와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요새는 뭐 MBTI P인 친구들도 다 캘린더 쓰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뭐 약속 잡을 때도 캘박 해놔라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MZ한데요. 너무 MZ한 단어였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나이 제일 많은데. 나이스. 뭐 1분만 투자하면 사실 캘린더 쓸만하죠. 1분도 안 걸리죠. 한 10초면 되죠. 10초. 그렇죠. 10초 그냥 싹 적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사람 이름 딱 적어놓으면 돼요. 누구 약속, 누구 누구 데드라인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미루는 습관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당금이들이 식은땀을 흘렸던 에피소드부터 미루는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번 고디바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위로와 선물을 전해드리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추천해 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당금이의 센스 있는 추천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럼 이번 고디바의 디저트는 웅이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의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크레이프 케이크는 한 겹씩 떼어 먹는 재밌는 디저트로 유명한데요. 이번 사연을 듣고 크레이프 케이크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일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떼어내야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한 겹도 맛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해내다 보면 결국에는 비워져 있는 접시처럼 우리도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면 결국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연자분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서 미루는 습관도 극복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크레이프 케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크레이프 케이크. 이번 고디바에 잘 어울리는 달달하고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의 고민 상담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한 겹 떼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디바 카페에 찾아와 주신 나태지용님께 힘찬 응원 전달해 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미루는 습관도 극복하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저희 당금이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데드라인이 아닌 라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는 건 그게 바로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어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은영 박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신은 지금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기도 해요. 무엇이든 완벽하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극한의 긴장감 속에 자신을 몰아넣는 우리. 하지만 긴장감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삼다 보면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우리 모두 완벽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루다가 닿는 데드라인이 아닌 하면 살 수 있는 선, 라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라이프라인에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된 여러분에게 모든 순간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심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고디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꼬꼬 DJ의 설기, 패널의 웅이, 푸푸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건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